저도 이제 러닝에 입문한 지 1년 몇 개월 안 됐어요. 네.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이제 러닝의 선배님이시고 저는 이제 특정 주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래서 뭐 이제 미드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베가베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고 실제로 적용해 보게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미드풋이 무조건 좋다. 근데 왜 좋은지는 그냥 전체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충격이 뭐 들어오니까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달리기를 실제로 좋아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우리가 질량 중심 착지를 하고 보폭을 좀 작게 가져가고 리듬감을 좀 이 케이던스를 180 정도에 맞춰서 하면 그리고 내가 골반과 상체가 무릎과 같이 나가면서 그 짧은 걸음을 취하면 질량 중심에 착지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착지가 되다 보니까 그 떨어질 때 힐로 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 자세에서는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드풋은 내가 올바른 질량 중심 착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지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구나. 근데 역설적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보자들한테 그걸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 결과값인 미드풋을 하면 오히려 쉽게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미드풋을 조금 연습하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요즘에 하게 되는 이제 착지는 이제 조금 빨리 뛰게 되면은 아주 살짝 뒤꿈치가 먼저 닿는 느낌으로 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신경 쓰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미드풋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런 러닝을 가져가야겠다는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해나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엘리트 러너들도 그렇고 선수분들 이제 보면 옆에서 이제 찍어보면은 리어풋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정말 눈곱만큼 뒤꿈치가 먼저 닿거든요.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그렇죠. 빠르게 이제 전환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여러 매체들 통해서 나오는 리어풋 하면 대부분 이렇게 팡 이런 거를 리어풋이라고 과도하게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뛰는 사람 사실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 너무 좀 주의를 해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아까 얘기한 신체 중심에서 무게 중심에서 이제 내가 반발력을 가져갈 수 있는 달리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착지는 살짝씩은 상관없다. 크게 상관없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너무 검증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저희도 시즌2로 베가베리가 넘어오면서 어떤 특정 착지법에 대해서 좀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질량 중심의 내 몸의 그 중심에 착지를 하면서 약간의 탄성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약간 리듬감을 살려서 뛰어라. 오버스트라이드는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저희의 그 코어와 그 중심에 대해서 오늘 도장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장단점은 있을까요? 포어, 미드, 힐의 장단점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포어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포어를 이제 미드풋을 연습하시다가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포어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뒤꿈치가 들려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완전 앞꿈치 착지. 그러니까 약간 까치발로 뛰듯이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렇게 탁재하는 힐 스트라이크를 피해야 되는 것처럼 호흡도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종아리가 아무래도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아킬레스 건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올 수가 있어서 포어풋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이 전체가 결국에는 닿고 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딱 미드풋은 아니더라도 미드풋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야 합니다. 약간의 포어풋이거나 약간의 리어풋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단 닿으면서 구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뭐 부상의 종류의 차이점이 살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저는 신스프린트를 되게 오래 알았었거든요. 1년 넘게 달리면 신스프린트가 앞통이 있고 그랬어가지고 신스프린트를 한국말로 한번 해주신다면
한국말로 그냥 정강이 부목이라고 그냥 신스프린트 말을 그냥 그대로 정강이 부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네. 의학 용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 경골 피로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정강이 부목 혹은 이제 정강이 부목이 좀 안 익숙하니까 그냥 신스프린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제가 좀 리어풋 힐스트라이크를 좀 하는 편이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최대한 미드풋 중심으로 갖고 오다 보니 네. 러닝 자세가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뭐 살짝 리어풋이긴 하지만 이제 자세가 많이 바뀌면서 신스프린트도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자세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상 예방에. 힐로 뛰면은 신스프린트에 약간 그 부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신스프린트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충격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충격이 오는 걸로 인해서 이제 경골에 오는 그 부하가 걸리는 거라서 그 충격량을 줄이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네. 뭐 한 번 탕 칠 때의 그 충격량 자체는 크지 않아도 이게 뭐 어쨌든 우리가 10km, 20km 뛰면은 워낙에 많은 걸음수를 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데미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신스프린트 여쭤보는 게 저희 러닝팀에 제일 많아요. 많죠. 네, 제일 많아요. 많죠. 좋은 달리기 자세를 만드는 뭐 중요 포인트 한 3개 정도. 좋은 달리기 자세.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러닝 크루랑 이렇게 있으시니까 또 그런 코치분들이 또 잘 설명해 주실 거라서 사실은 이제 코치분들이 이제 경험이 워낙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또 코치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초보 러너분들이시라면은 네. 일단은 제자리 뛰기를 했을 때 네. 그렇게 발이 떨어지는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일단 처음에 자세를 좀 잡는 데는 좀 도움이. 가벼운 제자리 뛰기를. 네,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를 그냥 발걸음만 옮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은 뒤꿈치가 사실 찍히지는 잘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해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기에는 케이던스를 높게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던스를 일부러 좀 높게 해서 좀 짧은 걸음으로 해서 이제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케이던스면 이제 발 BPM 박자죠. 그렇죠, 박자죠.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키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175에서 185 사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좀 의식적으로 네. 이 상체랑 코어 움직임을 좀 하체에 자꾸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체와 하체가 같이 움직이는 협응력.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배가 땡기거나 한다 하면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호. 네. 코어에 뭔가 자극이 오면. 자극이 오면 그만큼 내가 지금 코어를 썼다는 얘기고 네. 또 그만큼 내가 이제 코어 운동에 대한 보강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본 러닝 부상 탑 3. 가장 많이 본 거는 네, 선생님 기준.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는 신스프린트였던 것 같고요. 역시 저희 러닝팀이 제일 많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특히 초보 러너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부상이다 보니까 네.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 건염. 이제 뒤꿈치 쪽으로 해서 종아리랑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많이 당기고 그래서 또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킬레스 건염도.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싶어서 이제 조금 뛰면 너무 느낌 쎄하고 안 좋아서 또 쉬어야 되고 해서 2달 이상 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킬레스 건염은 주로 어떨 때 이게 좀 자극을 받나요? 아킬레스 건염은 그냥 기본적으로 신스프린트는 사실 페이스보다도 어쨌든 충격에 비례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뒤꿈치로 충격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충격이죠? 어느 충격이든. 그냥 정강이 뼈에 계속 충격을 네. 어쨌든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킬레스 건염은 페이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페이스,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면 아킬레스 건염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부상에 비해서 다시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러닝을 시작할 때 페이스를 확 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그래도 보통 5분 페이스로 뛰었었는데 하면은 이제 6분 페이스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 8분 페이스 정도로 아예 천천히 아킬레스 건이 많이 쓰이지 않고 이렇게 뛸 수 있는 속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스타트를 해서 이제 천천히 나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두 개 나왔습니다. 신스프린트가 1등, 아킬레스 건염이 2등. 그럼 이제 대망의 3등. 3등은 이제 좀 우려를 좀 가려야 되기는 하는데 족저근막염일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 네, 족저근막염은 뭐 러너 아니고 일반인 분들도 운동 안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 좀 오나요?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에 있는 이제 근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눌리면서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발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찰 때 이때 좀 늘려지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서 있거나 이제 운동하는 양 자체가 그냥 볼륨이 그냥 클 때. 볼륨이 클 때. 볼륨 자체가 클 때. 그리고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막 자체가 그냥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서 눌리게 되면 이제 자꾸 당겨지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눌려서 당겨지는. 그렇죠. 그래서 잘 때는 괜찮아요. 족저근막이 잘 때는 발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괜찮다가 아침에 딱 딛는 순간 쫙 찢어지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이죠. 아침 첫발 통증.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리고 뭐 평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회내가 좀 과하게 일어나면 아무래도 발이 더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족저근막이 좀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냉장고에다가 어떤 외국 유튜버인데 러닝 하시는 분인데 냉장고에다가 그 마사지 볼을 이렇게 넣어놔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넣어서 볼을 바닥에 내려놓고 밟아서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제 족저근막 자체를 계속 유연하게 해주려고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게 차가운 걸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러면 생각했을 때는 따뜻한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선생님이 그냥 예상했을 때 차가운 볼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장점이 있나요? 글쎄요. 아마 차가운 걸로 한 이유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물론 시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하기는 한데 그 족저근막염이 있어 왔던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잠 깨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온도는 상관없네요, 사실. 네, 온도는 크게 상관없고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 공 하는 거 좋나요? 네. 공으로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발바닥 제껴가지고 눌러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치료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러 가면 그런 치료에 다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것보다도 혼자서 집에서 그거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만 잘 열심히 하면 사실 병원 안 와도 낫을 수 있고 그걸 안 하면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낫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저희 오늘 러닝 비하인드의 박대건 선생님 이제 잘쌤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잘이 야인가요? 네, 야죠. 잘쌤. 그 잘쌤의 뜻이 뭔가요? 네, 재활이니까 재활쌤을 사실 줄여서 한 건데. 재활쌤을 줄여서 재활쌤. 네, 그렇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잘생. 근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잘생기시고 너무 또 내용도 너무 좋아서 사실 선생님과의 만남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또 러닝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좀 귀인을 만났고 참 우리 저희 러닝 팀원분들 포함 대한민국의 수많은 러너분들이 선생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런나벨 박대건 선생님 잘쌤을 모시고 진행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 여기 띄워주세요. 러닝 비하인드에서도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제 영상 끝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은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가리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